네, 최현주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조금 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쭉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최현주 전문가의 뷰가 궁금하다, 나랑 투자 성향이 좀 맞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해드릴게요. 전화번호 01325-8200번 실시간으로 접수 받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종목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해 볼게요.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코리아 서비스가 사자마자 계속 내려갖고. 아, 코리아 서키트 맞으시죠?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2만 원이요. 2만 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비중 20%, 지금 10% 남짓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건데 언제쯤 사셨어요?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그런데 최근에 다소 좀 지지부진하니까 그러면 시청자님의 당초의 계획은 당기셨는지 장기셨는지 혹은 좀 목표하셨던 가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알려주세요. 방송에서 뭐 한번 2만 3천 원, 뭐 4천 원, 이 정도 간다고 해서 담았는데. 이후로 그 정도 갈란가, 안 갈란 계속 빠져보니까요. 예. 겁이 나서. 네. 다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어쩌나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목표 수익률이 네. 한 15, 20%면은 사실 눈높이가 높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거꾸로 가니까 저희가 이유를 좀 알아볼게요. 예, 예. 예, 코리아 서킷입니다. 이 종목이 18,880원. 이번 주, 지난주 중반부터 3일 연속으로 밀리다가 오늘 약간의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산 이후에 계속 이렇게 미끌려 나면은 내 선택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코리아 서킷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추가 매수도 열어두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운영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에서 누가 추천한다고 덥석 사는 거 그거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소개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 얼마까지 갈 거다고 그렇게 추천을 하면 일단 자기 스스로가 그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근거 때문에 이 종목을 샀다. 그런데 물렸다. 그건 괜찮거든요. 근데 누가 추천해서 나는 아무런 검증 없이 들어갔다.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방송에서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덥석 사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기업 실적이나 재무제표를 보고 들어갔었으면 좋겠고, 그 코리아 서킷은 아무래도 이제 업황을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을 안 탈 수가 없고, 이런 PCB 업체들이 다 지금 부진해요. 그러니까 실적을 봐도 다 안 좋은데, 특히나 아무래도 코리아 서킷가 지금 주가가 다른 기업들보다도 부진한 이유는 업황이나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좀 부진했던 건데요. 근데 단지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그럼 손절을 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조금 기다려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HMM,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HM 관련주만 급등을 하고 있고요. 파운더리 쪽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해 기업들, 뭐 요새 뭐 엑시콘이라든지 또 제너셈이라든지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관련주들, 그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에이징랜드 이런 기업들이 막 급등하고 있는데요. 팹리스 쪽도 많이 급등했고요. IP 쪽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못 가고 있는 쪽이 일반 디램 쪽 종목들하고 메모리 쪽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이 PCB 업체들. 항상 보면 좀 후행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저점을 찍고요. 올 상반기 중으로 돌아서고 있고 지금 대부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IR을 보면 상반기 중으로 회복해서 본격적으로는 하반기부터는 회복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굳이 손절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약간 제가 볼 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면 주가는 2분기 중으로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라. 그래서 3월 달보다는 한 4월 달, 5월 달 정도까지 한두 달 정도 기다려 보시고요. 그때도 반등이 안 들어오고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다시 한번 의뢰해 주시고 대신에 지금 저항대를 보면은 2만 1,000원대, 2,000원대가 되게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에 지금 매수하셨으니까 조만간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2만 1,000원, 2,000원 이렇게 올라주면 그때는 그냥 매도하시고요. 저는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손절할 종목은 아닌데 크게 수익 내기보다는 한 4, 5월 즈음에 수익 구간 오시면은 그때 정리하는 걸로 의견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코리아 서킷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게시판에도 보니까 우리 유성치 운영님하고 비슷한 견해 의견들이 좀 올라옵니다. 방송에서 추천해 주셔도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전화 통화여서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렇지 어찌됐든 지금 샀는데 뒷걸음질 치면은 다소 좀 불안하고 그런데요. 종목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종목군들 많이 나옵니다. 유성치 운요영님이 반도체 아저씨였나 봐요. 지금 게시판에 반도체 아저씨 화이팅 이렇게 해서 봄날을 기다리님께서 올려주셨고요. 펀더멘털 참 잘 봐주시죠. 그리고 지금 코스모화학도 신청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 주문도 중간중간에 신청이 되는데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에 종목 진단 신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도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혜진 님도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한 엑시콘도 도두리 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와, 좋으시겠어요. 벌써 수익이 2배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저희 다음으로는 게시판에서 이 가운데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악재에 사서 호재 팔자님 올려주셨어요. HL만도를 들고 계시네요. 이 종목이 5만 원대 사셨습니다. 5만 935원에 26% 비중으로 들고 계시고요. 자율주행 및 실적 전망이 좋아서 매수했습니다. 왜 매수하셨는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율주행 테마 보시고 그리고 실적 전망 보고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증시 대비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하향하네요. 시간은 있는데 기다리면 수익 가능할까요? 하시면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갈 때도 이 HL만도 같은 경우는 유난히 소외가 됐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 연초에 뭐 성우하이텍이나 화신이나 서현이와 이런 종목군들 호실적 내면서 막 급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 만도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쯤이 저점이 될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꽤 손실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게다가 지금 비중도 26%면은 꽤 있으신 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님이 자율주행하고 실적 전망 보고 들어가셨다는데 정말 좋은 게 맞는 건지도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운영님 알려주시죠. 네, 지금 손실이 좀 나오고 계신 거죠? 네. 네. 보니까, 잠시만요. 30% 이상 손실 구간이세요. 26% 비중이 그렇게 적으신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추세도 지금 안 좋고, 실적도 보니까 고만고만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트렌드가 있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차의 대표적인 그런 부품주들은 지금 시대 트렌드에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처음에 선택하실 때 어떤 이유로 제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좀 안정적이다. 워낙 이 부품사들이 실적 대비해서 퍼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 부품주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싸게 거래돼?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만도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되게 싸 보이는데 주가가 잘 못 가요. 그건 바로 어떤 트렌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내연기관차 쪽에서 핵심적이던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지루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무너지고 나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L 만도 같은 기업은 뭐 전기차가 빠질 때라도 좀 같이 좀 이렇게 반등을 줬어야 되는 건데요. 다른 지금 보면 그 하이브리드 관련한 부품주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상당히 주가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판매가 크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도 괜찮고 근데 만도는 그 수혜를 지금 못 받고 있다. 전통적인 부품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6%라고 하셨나요? 네, 잠깐만요. 맞습니다. 26%. 그 정도시면 저는 참 죄송스러운데 대안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10% 5%면 제가 그냥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반등 시마다 저는 좀 절반 이상은 줄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트렌드에 안 맞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을 투자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생각되기 때문에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이시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디까지 반등 돌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밴드를 정해드린다면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아마 심리적으로 손이 안 나가실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꼭 보면 반등은 주거든요. 한 달, 두 달이든 석 달, 넉 달이든. 근데 그때 자꾸 못 빠져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요번에도 제가 좀 제시해드리면 한 34,000원에서 35,000원 사이, 직전 고점 수준. 네, 그 정도 이상 가면 그냥 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세요. 그리고 제 판단에서는 굳이 전체 자금에서 4분의 1을 투자할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시에 아프지만 끊으시고 그 종목으로 교체해라. 항상 손실 만회할 때 심리적으로 인간의 본능이, 투자자의 본능이 손실을 확정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알거든요. 그렇지만 손실을 만회하려면 오히려 트렌드에 맞는 기업으로 옮겨 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 결단이 힘들긴 하신데 저는 뭐 그냥 기다리십시오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반등 시마다 비중을 줄이셔서 빨리 옮겨 타셔라.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HL 만도입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의 전망도 그다지 밝지가 않다. 왜냐하면 트렌드에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네요. 따라서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아마 계단식 하락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따라서 이번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직전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오면은 절반 팔고 이렇게 조금씩 반등 움직임을 나올 때 정리를 하자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 손절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뭐 추가 매수하신다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렸으니까요. HL 만도 좀 아프시겠지만은 그래도 잘라낼 부분을 잘라내야지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우리 악재에 사서 호재의 팔자님 자주 저희 게시판도 찾아주시고 증권통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경험으로 또 조금 더 성숙해가는 그런 투자 스킬 배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L 만도 이렇게 사실 분석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 내 맘처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유성치 운영님 다른 방송들 보면서 수익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김금별님께서는 앞서 이 바이오 쪽에 강의해 주신 거 듣고 김미양 님이시네요. 1월에 강의 듣고 알테오젠 사가지고 수익 잘 봤다고 감사하다고 올려주셨고요. 박영근 님도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때 이 강의 들으면서 기억났던 종목군들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면은 종목 진단 신청해 주세요. 아무래도 운영님이 봤던 종목은 더 자세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희님 오셨네요. 코인 대마왕님 조금 전에 또 핫한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 사이에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HL들을 봤는데요. 네. 46,686원에 46% 갖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뭐가 고민이실까요? 이런 분들은. 그거 특허 난다고 그러니까 뭐 날짜 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6, 7월 달까지 갖고 가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유, 일단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요즘에도 어렵다, 주식 투자하는데 어렵다 하는데, 지금까지 주식 투자 아마 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수익 낸 종목 있으셨어요? 예, 오빠 스낵 지난번에 사갖고. 원래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이군요. 먹었어요. 예, 일단은 HLB 10만 원 넘어섰습니다. 현재도 너무 잘하고 계신데 이 종목을 지금쯤 워낙에 또 수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조금씩 정리를 할까 아니면은 호재 나온다고 하는데 기다렸다 할까 이제 네. 조금씩 빠져나오는 엑시트 전략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경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HLB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듣자마자 얼마에 사셨을지 두근반 세근반 했거든요. 와, 4만 원대 사셨대요. 부럽습니다. 10만 원을 넘어선 대단한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뭐 단계 급등주 잡으신 거 아니고요. 일찌감치 이 종목에 대한 가능성에 베팅을 했고 또 이 부분이 현재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HLB 리보세나닙 관련해서 조금 더 호재가 나올 때까지 재료가 오픈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슬슬 좀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될지 운유형님 이 빠져나오는 타이밍이 좀 궁금하신가 봐요.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신약 개발로 이렇게 투자해서 큰 수익 내신 분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걸 견뎌내셨던 그 기간들이. 그래서 축하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신약 개발은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보니까 이게 그 FDA 파이널 리뷰가 지금 3월 말에 지금 있고요. 그때 이제 뭐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게 되면 지금 5월 16일 날 최종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해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지금 보니까 4월 말경에는 거의 알게 될 거다, 결과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2달, 이 2달이 어찌 보면 이 HLB가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꺾이느냐의 그런 분기점이라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 6월달까지 가져가도 되겠냐고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과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이 워낙 크고 우리나라는 또 처음으로 이게 이 항암 치료제, 표적 항암제 쪽에서 이런 신약이 처음으로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선반영되고는 있는데 확정되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지금 성공한 걸로 지금 보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자료들을 쭉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될 거라고, 유력하게 통과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3월 말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이널 리뷰에서 FDA에서 이상한 이야기만 나오지 않고 어떤 부정적인 결과만 나오지 않는다면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지금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발표 전까지는 주가 자체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을 거칠 것 같은데요. 발표 이후에 이제 재료 소멸로 빠질 거냐, 아니면 뭐 그때 뭐 당연히 통과 안 되면 급락할 것이고, 뭐 좋게 나오면 재료 소멸로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거든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보면 독점 계약 변경 이후에, 급반등 이후에 장중에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방향 자체는 우상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 기업도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뭐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린 것도 웃기고, 일단 결과를 보고 그때 대응을 잘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의뢰하신 분께서는 정말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잖아요. 근데 제가 신약 주도를 잘 추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HLB가 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성공 확률이 0.몇 %밖에 안 되거든요. 1상, 2상, 3상까지 다 통과되는 것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자꾸 신약의 대박을 노리지 마시고, 그거 정말 위험한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랫폼,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걸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검증받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알테오젠이나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이런 플랫폼 3사나 그런 유해 기업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실패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약 쪽은 뭐 당연히 리스크가 크니까 제한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거의 비중이 절반 정도 되시잖아요. 네네. 조금씩 챙기면서 가는 건 어떨까요? 통과돼서 제가 볼 때 한 번 더 급등하면 그때는 조금 비중 줄이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엄청 급등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때 오바슈팅 나서 뭐 대량거래 터지면 그때 좀 줄이셨다가 다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칠 때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성공했을 때의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걸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보유 관점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아니, 여기서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리베스레브 그거 맞습니다. 신약 저기 하느라고. 예, 예. 애틀비죠. 근데 이번엔 될 것 같아갖고 들어간 그러니까 건데. 이번에 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단기간 내에 큰 수익 내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사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3월 말에 있는 일정, 5월의 일정 저희도 발빠르게 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시청자님 계속 팔로우업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HLB 진단해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예전에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세요. 정말 실력 있는 분들, 정말 제대로 진심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수익으로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한 4달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상당히 크게 좀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제약바이오에서 특히나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런 소식이 요즘에 간간히 들리는데요. 앞으로도 좀 이런 분들 많아지셨으면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게시판에 같이 또 축하의 목소리들 많이 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수익 나신 사연 그리고 또 손실 나셔서 어떻게 할까요? 고민 모두 좋습니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반도체 오늘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코인 대마왕님께서 올려주신 한미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코인 대마왕님 코인은 얼마나 갖고 계실지도 좀 요즘 궁금해져요. 그리고 또 반도체 주식 가운데서도 거의 탑티어죠. 한미 반도체를 사셨는데 사신 가격이 10만 5천 원입니다. 비중이 10%. 따라서 현재는 손실 구간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앞서서 한 차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셨대요. 수익을 냈다가 계속 더 가니까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내가 일찍 팔았나 싶어서 다시 들어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번째 매매가 다소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판 종목이 더 가면 그거만큼 배 아픈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섣부르게 이렇게 좀 빨리 잡으신 것 같습니다. 10만 원권 위에서 사셨고 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는 아직까지 좋다 이야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운영님 의견 어떠세요? 참 애매하긴 하네요. 제가 그 한미 반도체는 복귀하면서 5만 7천 원, 8천 원대에서 매수를 좀 했던 기업이고요. 8만 3천 원 절반 매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절반 매도 10만 원 이상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이 기업은 네. 제가 워낙 잘 아는 기업이니까 자꾸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미 반도체가 그 우리가 HBM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TC 본딩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걸 세계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번에 한 번 더 이게 오버슈팅이 들어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 HBM4 25년 말이나 늦으면 한 26년도 정도에 출시될 다음 그 세대 그 HBM4에 원래는 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들어가기로 했었거든요. 그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회사가 만드는 그런 장비인데,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지금 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 표준이 뭐냐면 이 굵기가 그 HBM4로 가게 되면 이 굵기가 또 높아지잖아요. 16단을 쌓게 되면 이 굵기가 높아지는데 이걸 너무 빡빡하게 기준을 잡아주니까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 이렇게까지 4단을 더 올리는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 그래서 그걸 완화를 해줬어요. 이 높이의 크기를 완화해 줘가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TC 본딩을 또 쓸 수 있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요번에 한 번 더 팍 하고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급등을 했던 건데요. 제 판단에서는 어마무지한 실적들이 앞으로 한미 반도체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걸 지금 끌어와가지고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5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했던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그런 재료들이 오버슈팅이 됐다고 봤던 겁니다. 근데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0%씩니까 예를 들어서 뭐 9만 원대, 8만 원대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셔가지고요. 기다려보세요. 네, 그러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의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라 보거든요. 대신에 뭐 내가 하루 이틀 보고 일주일 보고 2주일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 뭐 한 몇 달 보시고 한두 달 보시고 그렇게 투자하신다면 괜찮고요. 손절할 종목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저는 또 쉬었다가 또 갈 종목이라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관점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그 높이에 대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허용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는 유예를 해줬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고 기술의 네. 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그러면 계속 그 공간을 낮출 텐데 이럴 경우에는 이 TC 본딩을 안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순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근데 개발은 하고 있어요. 컬 테스트를 그 어떤 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지금 이 아까 말했던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이걸 테스트를 해왔거든요.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미 배시라는 회사는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좀 뺏기지 않을까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려를 했었는데 이걸 계속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걸 시간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26년도까지는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건데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또 장비를 개발을 하겠죠. 근데 TC 본딩으로 일단은 HBM4까지 간다면 지금부터 한 그저 2, 3년은 또 벌었잖아요. 그걸 또 주도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대만에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TC 본딩 장비를 공급하고는 있지만 조금은 떨어지거든요. 예, 성능이.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거의 지금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아마 그 삼성전자 쪽에서도 한미 반도체하고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삼성이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뭐 H 하이닉스에 대한 독점 구조는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SK 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당분간은 주도한다는 거죠. 근데 삼성이 지금 2분기 안으로 HBM3E를 갑자기 3보다 넘어서서 그걸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할수 왜냐하면 있을까? 3도 안 하고 있는데 3E로 바로 넘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엄청 좋아지겠죠. 주시장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이 못 가고 있는데 이 기업들까지 급등한다면 정말 반도체 호황이 계속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걸 빨리 해내야지 정말 우리 시장이 저는 우리나라 지수가 제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보다. 맞아요. 그게 네. 삼성전자의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삼성전자가 부진하니까 못 가는 건데 삼성전자가 그걸 해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이 진짜 랠리가 시작될 거로 봅니다. 예. 네. 그러면 한미반도체 목표가를 딱 설정하지는 않고 일단은 좀 보유하면서 홀딩 의견 주신 거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코인 대마왕님의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손실 구간이시지만은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 따라서 수익권 어느 정도 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목표가를 딱 잡아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추세 보시면서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8만 원, 9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될 만한 비중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 종목 7만 원대에서 회사 임원들이 좀 장내 매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김미양님은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신청해주신 코인 대마왕님은 코인으로 번 돈을 주식으로 마이너스 중이시라고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코인도 벌고 주식도 벌고 하셔야죠. 그런데 이 한미반도체는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코인 대마왕님 감사합니다. 운영님 글 올려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 올려주고 계시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또 운영님 하면은 알테오젠 빼놓을 수가 없죠. 아마 1월 달에 강의 듣고서 사신 분들 수익 많이 내셨을 겁니다. 그때 1월 달 생각해 보면은 뭐 바이오가 내년에 유망주다 좋다 이런 얘기들 지난해 말부터 많이 했었지만 영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없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주목하셨던 분들께는 또 큰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종목인데요. 안나님께서 알테오젠을 신청해 주셨어요. 10만 원에 비중이 20%입니다. 근데 문제는 배워야 산다에서 강의를 했는데 배워야 산다를 조금 늦게 보셨대요. 그래서 지금 수익 구간 이 시기는 한데 벌써 2배인데 10배가 노려봐도 좋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보셨다고 하셔서 안나님 저희 시청자님이셔서 너무 좋은데요. 수익도 내셔서 너무 좋은데 조금 늦게 보셨다고 하셔서 저는 또 손실 중이신 줄 알았잖아요. 2배 정도 크게 좀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고요. 사연 잘 올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알테오젠 들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유성추 전문가님 팬이시라고 특별하게 좀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알테오젠은 또 단계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또 쉬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 더 갈까요? 네, 제가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시간인가요?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좀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알테오젠을 지금 10만 원에 사셨는데, 템버 가능할 거야 하면 100만 원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건 제가 장담 못 하겠고. 근데 그런 말씀은 드리거든요. 제가 2배 올랐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영역이잖아요. 보유자의 영역인데, 이게 쫓아가라고 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못 쫓아가세요. 저 같으면 쫓아가겠지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얼마가 고점이다, 이게 얼마가 고점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증권사 애널들도 보면은 30만 원 제시하는 친구가 있고, 또 13만 원 제시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25만 원 제시하는 분도 계시고, 또 58만 원 제시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그쵸. 독점 변경 계약했고, 이게 솔직히 어디까지 갈지는 다 다르거든요. 전문가마다 다 다르고, 자기가 또 선호하느냐 안 선호하느냐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근데 제가 그 고민은 조금 나중에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기업이 요번에 독점 계약 변경한 것만으로도 매년 최소 6천억, 제가 봤을 때는 로얄티가 5%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1조 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품목 하나만으로도 매년 1조 원이 들어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리스크가 있는 건 뭐냐면, 그 돈이 2040년까지는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특허 만료가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만큼의 우리가 할인을 해줘야 되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셀트리온이 5천억 할 때 50조 갔단 말이에요. 100배 갔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낼 때. 그러니까 이 기업이 5천억보다 더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품목들까지 더해지면 제가 볼 때는 최소 1조 원에서 1조 5천억, 많게는 2조까지 영업이익이 향후에 찍힐 것 같은데요. 좀 몇 년 후에 일이지만 그렇게 찍히게 됐을 때 이 기업이 100배를 곱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조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조잖아요. 근데 그 100조를 다 줄 수 없잖아요. 2조가 찍히면 100을 곱하면 200조거든요. 그럼 지금 시총 10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는 기업이지만 그걸 우리가 다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폭은 뭐 반만 줄지 30% 깔지 70% 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영역이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여하튼 지금은 그 생각을 할 단계 같지는 않아요. 시총 10조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뭐 템버거 되겠냐 이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은 팔지 마시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면은 홀딩, 그리고 또 짧게 보신다면 시청자님께 그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성장성이 있고 일단 2040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담보되어 있는데 그 다음 이 스텝에 대해서도 같이 좀 큰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2배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수익을 또 일정 부분 챙기면서 갈지 아니면 나는 이 종목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꾸준히 보실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의 팁만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수익을 잘 내고 계셔가지고요. 이렇게 또 시장이 주목하기 전에 일찌감치 재료를 좀 찾아주시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종목 고민에 대해서 매수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금별님, 알테오젠 대박이네요 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종목 많은 분들이 또 들고 계셔서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은 유난히 또 2배 이상 큰 수익 내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매수 고민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번엔 로봇주입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해 주실 때는요, 나는 이 종목을 왜 사고 싶으신지 이 부분을 좀 써주시면 저희가 진단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왜라는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부분들 좀 판단해 드리면서 매수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라인님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고 싶으시다고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요? 하셨는데 이 종목을 왜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로봇의 대표주자로서 한창 시세를 냈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듯도 한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사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야 될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지 운영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종목이 제일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특히 뭐 레인보틱스도 보시면은 시총이 지금 3조 원대인데 3조 2천억인데 실적은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의 성장 가치를 삼성이라는 기업이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끌어와서 지금 주가가 저는 저렇게 올라와서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도 로봇 사업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앞으로는 결국엔 키우지 않겠냐는 그런 관점인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솔직히 이런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로봇주도 작년 복귀하기 전에 막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좀 괜찮았거든요. 가격적으로 조금 괜찮은 기업들이 있었고 많이 빠진 기업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들이 별로 눈에 안 띄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레인보틱스도 저는 말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그런 뒷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을 계속 할 거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 삼성그룹이 이제 로봇 키우게 되면 뭐 공장이나 이런 데 막 들어가게 되고 하면 이런 기업을 같이 키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건데요. 저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 어떤 실체가 없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거는 조금만, 네, 진짜 하신다면 두산이나 이런 기업들은 그냥 한 5%? 그 정도로 그냥 소액으로 어떻게 추세가 움직이느냐 보는 정도, 루닛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정말 잘 되면 대박인데 아니면 또 상당한 기간을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 정도 천병만 딱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레인보틱스가 실제 이제 흑자 나고 매출이 붙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로봇주들도 실체가 나타나는구나. 그럴 때 비중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애매할 때는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한 5% 정도나 부담 없는 정도의 비중으로만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더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에서 아마 당분간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6만 원대, 네. 15만 원대 정도에서 한 5% 정도만 잡아 놓으시고 박스권으로 제가 차트 짝대기 걷는 거 싫어하긴 한데 네. 그래도 저항대 자체가 보면 18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17만 원, 18만 원 갔을 때는 사지 마시고요. 괜히 또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15만 원대, 16만 원대 정도 그 가격에서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질문이 들어왔더니 우리 유튜브 게시판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일단 약간 좀 신중하게 의견을 주시네요. 워낙에 가능성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민이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을 좀 적게만 들어가 보자. 5%, 10% 미만으로만 일단 조금만 들어가 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좀 말리고 싶다라는 의견 함께 좀 추가해서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종목 많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밤에 CPI도 발표된다고 하고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길도 점차 가까워지고 우리 증시는 특히나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연고점 쓰고 있고 앞으로 쭉쭉 뻗어 나갈 수 있을지 어떤 부분 봐야 될지 문효영님 팁을 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PI 지수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그게 되게 단기적으로 또 미연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 자체가 뭐 조금 딜레이 될지언정 결국은 어느 특정 시점에서 저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 보거든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시향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시향 전망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묻지 마라 그랬거든요. 회원분이. 근데 대신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꾸 그런데 시간 뺏기지 말고 제 경험상 금리 인하한다 하면 그 시기는 좋더라고요. 주시장이. 예, 도표를 봐도 그렇거든요. 통계를 보면 인한다 하면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하 딱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그 이후로 한 6개월 맞아요. 이후부터는 별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지 이제 금리 인하 시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그 CPI 지수를 주목해야 되고 이게 자꾸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잡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미 연준도 자신 있게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지금 2분기로 밀리고 또 3분기로 밀리고 이제는 뭐 연말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계속 좀 제가 볼 때는 좀 낮게 나와줘야 전반적으로 미금리 인하가 좀 빨라지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건가요? 미금리 인하 빨리 하면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을 저는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2차 전지주가 되게 의미 있는 반동을 주더라고요. 업종이.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 제약바이오가 주도하다가 약간 주춤주춤하면 또 2차 전지주가 치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2차 전지 쪽도 요새 소재주 쪽이 되게 좋잖아요. 뭐 차세대 배터리 관련한 소재주들이 급등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또 관심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요. 주도권을 오늘 좀 뺏기긴 했지만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도 저는 끝났다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어떤 분이 그 PCB 업체 진단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갔던 일반적인 메모리 쪽에서 못 갔던 그런 부진했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또 제가 봤을 때 2분기부터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PCB 업체 중에서도 좀 초고다층 PCB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두시면 좋지 않나 싶고 의료기기 쪽에서도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오동환님 이분도 알테오젠을 사셨대요. 큰 수익 내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아마 유성추 운용님의 이 공개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힌트를 많이 얻고 그래서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나도 한번 들어보자 싶으시죠? 매주 토요일 진행합니다. 토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에 들어오시면은 이 유성추 운용과 함께 한 주 동안의 밑그림 그려보실 수 있어요. 템베거 발굴 방송입니다.
있습니다. 이미 또 그 실력이 종목으로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이런 가격 전략보다 뭔가 좀 진심으로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투자 성향이 상당히 좀 잘 맞으실 거예요. 유성주 운영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신 운영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이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수익 낸 사연들이 유난히 많았고요. 게다가 뭐 약간씩 10%, 20% 이렇게 현실적으로 수익 내시는 분들 혹은 뭐 2배 이렇게 크게 또 수익을 내신 그런 분들까지 많은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못 봐드린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노크해 주시면은 저희가 한 번 더 눈길이 가겠죠.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오늘만 같기를 기대하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